당신이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용의 상징입니다. 고대 한국의 전설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은 곧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상징은 인간 영혼의 언어이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부른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긴 용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 거울입니다. 달빛에 비친 호랑이의 눈빛처럼, 전통 가면 속의 고요한 미소처럼, 그리고 산맥 위로 떠오르는 황금빛 해처럼 모든 것은 당신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의식의 통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세상의 소음을 잠시 잊으십시오. 숨을 내쉴 때 내면의 고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십시오. 용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용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눈길을 끄는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고른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징이 우리를 고릅니다. 칼 융은 이를 무의식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면에서 올라온 힘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고 결국 우리의 손을 이끌어 선택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도 비슷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에서 물건을 앞에 두고 고르게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향하는 그 한 가지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의 운명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끌리는 용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당신 운명과 무의식의 비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당신은 푸른 용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감춰진 내적 힘과 마주하려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붉은 황금 용이 당신을 불렀다면 불꽃 같은 열정과 욕망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얀 용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순수함과 영적 투명성에 대한 갈망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선택합니다. 색깔이 예쁘다거나 단순히 강렬해 보여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무의식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의 원리입니다. 겉으로는 우연 같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인과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영혼의 신호입니다. 푸른 용은 고요한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용은 규율, 지혜, 그리고 잠재된 내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 천년 동안 흐르는 샘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고갈되지 않는 힘입니다. 빛의 측면 푸른 용은 명료한 사고와 차분한 리더십을 선물합니다. 그의 힘은 소리 없는 권위이며 사람들을 이끄는 은밀한 무게감입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소나무처럼 푸른 용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림자의 측면으로나 모든 상징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푸른 용의 힘은 지나치게 강해질 때 냉정함과 정서적 단절로 변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철저히 통제하여 타인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차가운 강철처럼 강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용은 이러한 모습을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려 하지만 내면에서는 억눌린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꿈속의 상징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천 과제 푸른 용이 당신을 불렀다면 이제 그 힘을 깨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나 억눌렀던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하십시오. 글을 쓰면서 나는 왜 이 말을 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정을 하얀 종이에 적어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우십시오. 이 과정은 억눌린 감정이 상징의 형태로 변해 해방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붉은 황금 용은 불길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의 몸은 황금빛 불꽃으로 덮여 있으며 눈은 태양처럼 타오릅니다. 이 용은 단순히 강렬함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그 불길은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기도 하지만 제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빛의 측면 붉은 황금용은 당신에게 용기와 매혹 그리고 실현의 힘을 부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영웅들,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창조자들, 그들 안에는 늘 붉은 황금용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측면 그러나 이 불꽃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동, 권력에 대한 집착, 자기 소모적 열정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할 수 있지만 그 욕망은 때때로 당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의 불길에 이끌려 마치 제 몸을 태우는 불나방처럼 끝없이 소모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된다. 심리학적 해석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불은 리비도, 즉 심리적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이 에너지는 창조적 혁신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파괴적 충동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로 의식적 선택입니다. 실천 과제 붉은 황금용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전해 내려온 3단계 호흡법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들이쉬기, 욕망을 숨과 함께 받아들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머무르기, 잠시 숨을 멈추고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품습니다. 내쉬기, 욕망을 행동으로 흘려보내되 그것을 충동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바꾸어 표현하십시오. 이 호흡은 불길이 당신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길을 밝히는 창조의 불꽃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얀 용은 눈부신 달빛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비늘은 눈송이처럼 빛나고 숨결은 겨울산의 찬 공기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정화와 영적 투명성의 화신입니다. 빛의 측면 하얀 용은 직관, 평온, 순수한 목적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이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이끕니다. 하얀 용은 인간 내면에 거짓 없는 목소리 베라이터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길을 밝혀줍니다. 그림자의 측면 그러나 순수함 또한 그림자를 가집니다. 하얀 용의 그림자는 완벽주의, 경직된 자기 요구, 지나친 자기 비판입니다. 세상을 너무 투명하게 보려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함이 강박으로 변하면 깨끗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하얀 용의 그림자는 완벽을 향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적 해석용은 하얀 상징을 자아와 자기 셀프의 일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늘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강박은 결국 자기 그림자와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순수함은 거짓된 얼굴로 변합니다. 실천 과제하얀 용이 당신을 불렀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매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1분 동안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그 순간 하얀 용은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용은 단순히 상상의 괴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용은 언제나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신화에서도 용은 바다와 하늘을 잇는 존재로 비와 풍요, 왕권과 연결된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칼 융은 용을 무의식의 원형 아르케타입으로 보았습니다. 용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용은 내면의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용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자기, 셀파의 상징입니다. 보물은 단순히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과 마주해야 합니다. 철학적 해석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다. 즉, 우리가 피하려는 장애물이 사실은 성장을 향한 통로입니다. 용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두려움, 상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내면의 보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상징 한국 전통 속에서 용은 호랑이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호랑이가 땅의 힘을 상징한다면 용은 하늘의 힘을 상징합니다. 두 존재는 서로 대립하지만 동시에 균형을 이루며 인간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는 곧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욕망과 절제의 관계와 같습니다. 실천 과제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용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장애물 안에 사실은 내가 찾는 보물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밤 종이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감정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이 용은 나의 보물을 지키고 있다. 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레 같은 울음을 내지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속삭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꿈속에서 등장하는 상징들이 종종 설명 없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와 상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용의 침묵은 바로 그 상징적 언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침묵의 의미우리는 흔히 답을 찾기 위해 소음을 만듭니다. 책을 뒤적이고 사람들에게 묻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갈등합니다. 하지만 용은 침묵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 새벽의 달빛,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울림,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전하는 진리입니다. 영적 상징 한국의 전통 가명극에서 가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면은 침묵 속에서도 웃고 울고 분노하며 관객의 마음을 흔듭니다. 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침묵은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심리학적 해석,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억압이 아니라 깊은 자기 대면의 순간입니다. 융은 무의식은 우리가 침묵할 때 가장 크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멈출 때 무의식은 용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실천 과정을 하루 단 5분이라도 완전한 침묵을 경험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끄고 음악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용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징을 마주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히 길조나 흉조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용을 보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든가 두려운 괴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상징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상징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순간 상징은 거짓으로 변한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오류 사람들은 종종 용의 빛의 측면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혜, 용기, 순수함 같은 부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 냉정함, 충동, 완벽주의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절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전통에서 음양, 인양음은 언제나 함께 존재했습니다. 태극 문양 속에서 흰색과 검은색이 함께 돌고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서로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 해석용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 (Integration of the Shadow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해져 결국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억눌린 분노가 병이 되고 억눌린 욕망이 왜곡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철학적 교훈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지가 인간을 파괴한다. 즉,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실천 과정을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어떤 그림자를 거부하고 있었는가? 나는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숨긴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림자를 글로 적어내려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과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용은 찬란한 빛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푸른 용의 차가움, 붉은 황금 용의 충동, 하얀 용의 완벽주의. 이 그림자들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내면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은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림자와의 마주한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실패, 분노, 열등감,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조종하게 됩니다. 한국의 옛 전설에서도 영웅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와 마주해야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자는 숲에 들어갈 수 없고 용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로 오를 수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균형,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과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용의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빛 없는 그림자는 없으며 그림자 없는 빛도 없습니다. 윤근 이것을 유계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즉, 자아와 자기 셀프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신경과학적 시각, 오늘날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억눌린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위장의 병을 만들고 억눌린 두려움은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훈련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키는 치유의 길입니다. 실천 과정을 종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나의 그림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최근에 스스로 피하려 했던 3가지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분노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순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포기한 선택,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난한 경험이 3가지를 적고 깊이 호흡하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이것도 나의 일부이다. 나는 그림자와 함께 성장한다. 그 순간 당신의 용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는 날개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전설에서 영웅은 괴물을 무찌르고 보물을 차지하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용은 죽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합쳐져야 할 존재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화란 자아와 무의식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자기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용과 하빌, 푸른 용의 지혜, 붉은 황금 용의 열정, 하얀 용의 순수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또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용은 적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용은 날개가 됩니다. 한국의 전설에서 곰 여인은 동굴 속에서 인내와 고통을 견뎌내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림자와 마주하며 자신 안에 용을 길들여 결국 새로운 존재로 변형됩니다. 심리학적 해석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셀프와의 합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징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징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자신이 바로 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비유, 용을 죽이는 자는 일시적인 승리를 얻지만 용과 하나가 되는 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불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갇히지만 불길과 춤추는 자는 빛을 얻게 됩니다. 강을 건너려는 자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강과 하나가 되는 자는 바다가 됩니다. 이토이세 남의 토의 실천 과정을 자신을 향해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용과 함께 날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용이 날개를 펼친다. 당신은 그 용의 등에 올라탄다. 그리고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며 불과 바람과 빛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징의 해석자가 아니라 상징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용이 된 인간, 아니 인간이 된 용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용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당신 무의식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푸른 용은 당신의 내적 힘을 드러냈고 붉은 황금 용은 당신의 불꽃을 일깨웠으며 하얀 용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은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 같지만 내면의 깊은 흐름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운명의 신호인 것입니다. 열린 문용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당신 안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빛이 하나가 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이 문을 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날개를 얻습니다. 마무리와 초대 이제 당신의 선택을 선언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당신을 부른 용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 선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상징과 더 많은 영혼의 부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부를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